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삶의 이 가치랑 의미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저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직업 이외의 걸로 나를 규정하는 것에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가. 약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10년이 앞으로의 저의 50대, 60대, 70대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우리 남편 네. 되시는 분이랑 따님이랑 같이 와서 이제 부자사관학교 이렇게 네. 들으시고 원래는 부동산에 좀 관심이 없으셨죠? 네, 맞아요. 부동산에는 전혀 무지했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전반적인 투자는 남편이 주도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투자는 거의 남편이 하고요. 근데 그래도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꼭 허락을 받기는 받더라고요. 네. 이 부자사관학교를 오게 된 것도 남편이 권유를 해서 오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지금 활발하게 투자를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부자사관학교 듣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남편의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같이 네. 사관학교 들으셨으니까 뭐 불만이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건 좀 없으시죠?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반대 많이 했어요. 아, 네, 반대도 하고 저희 좀 많이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하라가지. 그러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난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이고요. 저는 7살 딸아이 지금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저희 평택 올라오면서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 그 원래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의류 쪽으로 계속 일을 많이 했었고요. 제 가게를 운영을 했었죠. 운영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오래 하셨네요. 네. 어쩌다 보니 이게 10년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평택으로 갑자기 오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가게를 다 이제 접고 이제 와서는 쉬고 있어요. 지금 아이만 케어하고. 혹시 뭐 다시 또 의류 가게를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평택 올라왔을 때는 다시 이어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막상 상황이 이게 코로나 상황이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거의 운영을 했었거든요. 온라인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했던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조금 점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좀 이제 하나의 엄마로만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제 남편이 그게 좀 보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너무 집에서만 있는 모습이 조금 좀 안타까워 보였나? 아무튼 그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가 거의 한 2년을 쉬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자사관학교로 오게 된 거였어요. 의류를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장을 운영하셨을 때 네, 좋았던 점과 좀 나빴던 점 이런 거 있나요? 일단 제가 보니까 저는 사람을 좀 만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람하고의 이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신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게를 매장 운영을 할 때도 이제 이렇게 막 솔직히 돈을 쫓는다기보다는 사람하고의 손님하고의 그 신뢰관계를 되게 좀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10년 단골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 이런 게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익도 괜찮으셨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일단 10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은 있었거든요. 이게 그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쓰는 돈을 스스로 벌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많이 만족을 하면서 그냥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네. 우리가 뭐 온라인도 많이 가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사는 곳이 그 평촌 쪽인데 그 옷가게가 쭈루루 모여 있어요. 그 본빛병원 주를 해가지고 네네네. 거기가 원래는 이제 뭐 네. 다른 것도 있었는데 점점 그 네.
범계역에서 그 봄빛병원 가는 그 길이 옷집 하나, 커피집 하나, 옷집 하나, 커피집 하나 이렇게 맞아요. 계속 네.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 네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가 옷집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지나가다가 막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옷이. 그러면은 지나가다 네. 하나씩 사게 되고, 네네. 예, 그런 수요가 아무리 온라인에 많다고 네. 해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예. 이 월세하고 이게 수익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은 저도 좀 사실 들더라고요. 그 월세 수익이 제가 가게를 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 4번의 가게를 거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월세 수익이 괜찮았던 가게도 있고 되게 높았던 가게도 있고 했는데 제가 느껴보니까 월세는 일단 최저로 잡고 가는 게 그렇죠. 맞더라고요. 네. 예. 제가 아무리 가게를 열심히 하고 좀 제 능력을 믿었죠. 믿고 이제 조금 월세를 더 높게 올리면 높은 곳을 가면 이제 더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 가게는 이제 저 혼자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손님들이 절 보고 오는 이제 가게 위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원래 하시던 곳은 어디예요? 저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에서. 네네네. 울산하고 평택하고 비교해보면 좀 울산이 좀 더 좀 소비 도시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소비 쪽으로는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이런 울산 가보면 막상 이제 젊은 이제 애기 엄마들이나 이제 조금 중년층 이제 어머님들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멋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를 좀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옷보다는 이제 제가 아이의 시선에서 지금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예, 조금 그런 차이는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모델인 줄 알았어요. 흔희 언니가 워낙 예쁘시고 몸매도 아니에요.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네. 만약에 뭐 네. 흔희 언니가 딱 이렇게 네. 옷가게 앉아 있으면 와서 다들 나도 이 옷을 네. 입으면 저렇게 보이겠지라는 어떤 그런 환상을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앞으로 뭐 어떤 네. 일 쪽을 해보고 싶으세요?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옷가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남편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냥 조금 도움이 되면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면서 같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챌린지 그 통해서 독서를 좀 많이 했어요.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정체성에 대해서 찾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삶에 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삶의 목적이 뭔지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막연히 그냥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삶의 이 가치랑 의미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이제 목적이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지금 하면 좋을지 그걸 솔직히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답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제가 어떠한 이제 삶의 의미라든지 가치를 조금 좀 확실히 찾고 이제 거기에 따른 목적을 찾고 근데 이미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제 남편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성격하고도 되게 잘 맞는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고 이런 거를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남편이 훨씬 잘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믿고 제가 그냥 맡기고 제가 다른 이제 뭐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왜냐면 뭐 남편이 지금 벌어오는 생활비도 이제 뭐 충분히 그냥 저희가 지금 현재의 생활로는 가능은 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만약에 어떤 뭐 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집에 누가 아프거나 뭐 이랬을 때 휘청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것도 있고 다른 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의지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만의 그런 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일단 한 10년 정도 내 가게를 운영하셨던 그래도 사장님이었는데 네네. 어찌됐든 이사나 자녀 네네. 때문에 이제 쉬고 있으니 네. 뭔가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 같고 나의 재능을 좀 네. 썩히는 것 같고 그런 네.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올라와서는 진짜 약간 우울증처럼 그런 것도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탁 멈춰버리고 아이 엄마로만 딱 지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런 걸 그러니까 찾는 방법을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부자사관학교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 페니 강사님께서 그때 무슨 영상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인드셋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마인드 자체를 어떻게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걸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이제 짚어가면서 리셋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걸 이제 또 독서를 통해서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하니까 저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독서를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조금씩 찾아 나가는 이제 과정을 한번 겪어는 보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제가 뭘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머릿속에서는 아직 맴돌고는 있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네. 뭐 1,000,000원 벌기 독서법 이런 거 그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정체성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정체성. 근데 이제 우리가 직업이 나라라는 의식이 좀, 그러니까 나를 직업 이외의 걸로 나를 규정하는 것에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가. 약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면 정체성도 없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영어에서 What do you do? 당신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왜 이게 직업을 물어보는 말이 되어야 되냐?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직업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그 문화나 어떤 사회가 직업을 제외시키면 나의 어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는 해요,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은.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내가 가치나 이런 것들은 직업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어떤 꼭 찾아야 될 답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히 언니께서 뭐가 지금 혼돈이 되는 건지 내가 이 직업을 떠나서 지금 내가 이제 30대신가요? 네, 이제 곧 이제 올해 30대 내년 40대입니다. 근데 30대가 되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뭐 정체성이나 나에 대한 어떤 게 딱 서는 나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섰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아이를 출산하고 이럼으로써 내가 사회에서 약간 물러나 있을 때 그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그게 제가 진짜 딱 평택에 왔을 때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내가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느낌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그렇게 막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니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내가 뭐 그때 그 돈을 번 거를 지금 뭐 굉장히 쌓아놓고 뭐 그 돈이 되게 중요하게 나한테 생활에 도움이 됐냐 그런 건 아닌데 나도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사회에서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그런 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또 어떤 경제적인 주체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못하면 뭔가 뭐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남들이 나한테 그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때 너무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흔히 언니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게 충분히 제가 공감이 돼요. 근데 이제 요번에 자녀가 지금 1학년 입학하잖아요. 그렇죠. 1학년 입학을 하면 저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아이가 들어가는 1학년을 들어가는 건요. 아이가 유치원을 분명히 다녔어요. 그렇지만 제 느낌은 지구에서 달로 가는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지금 돌아보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간다는 거는 이 아이가 유치원 때는
너무나 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잘못을 해도 모든 걸 감싸주는 네. 곳이 유치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우리나라 학교는. 아유. 네, 그래서 아이가 1학년 들어가서 이제 너무나 아무 문제 없이 적응하겠지만 물론 그렇게 네.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일하는 엄마도 아니고 일도 쉬는 엄마도 아닌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애 2명을 이제 입학시켜 놓고 보니 엄마가 일하는 집 아이들은 너무 가혹해요 삶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그 아파트라고 할게요. 네네. 아파트에 이제 아침에 학교가 멀어가지고 그 셔틀버스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인 엄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애보다 학교를 먼저 가셔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 아이가 엄마가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겨울인데 외투가 없이 나와요. 물론 엄마는 네. 다 챙겨줬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걸 이제 엄마들이 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내가 그 집 가서 외투를 챙겨줄 수 있는 건 네.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아이가 학교 끝나고 엄마들이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는 바로 거기서 학원차가 와서 걔를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백이 생기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걔뿐만 아니라 엄마가 일하는 엄마들이 그 1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엄마들끼리 막 1학년 들어가면 엄마들끼리 커뮤니티도 형성을 하고 이러는 이유가 혹시라도 나만 혹시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우리 아이가 뭘 그럴까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그 모임이 좋아서 나간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둘도 아니고 하나니까 네네. 1학년은 조금 네. 아이 옆에서 제일 엄마의 케어가 필요할 때가 전 초등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네, 유치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유치원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얘를 사랑해줘. 네. 근데 학교라는 곳은 그렇지 못해요. 얘가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요. 아, 네. 네. 그러는 곳이고 또 어떤 규율 같은 거 학교 6년 초등학교 6학년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율을 배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뭘 잘못을 해도 뭔가 고칠 게 있어도 엄마가 바쁘면 선생님도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흔히 언니의 따님은 학교 가서 잘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학년 때는 조금 내가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지켜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가치나 이런 거는 아이를 낳고 30대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예, 맞아요. 네. 독서를 통해서 네. 나를 좀 이렇게 나를 뒤돌아보고 네, 네.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35세라고 하면은 앞으로 40이라서 40이라고 하면 앞으로 평균 수명이라고 봤을 때 80살을 더 살아야 돼요. 맞아요. 120세라고 보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앞으로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그때 제가 지금 39 이때 40 이때 제일 도움을 받았던 게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저 그 책을 봤어요. 봤어요? 네, 그거 챌린지 책에 있었거든요. 예, 어떠셨어요? 저 그 책 보고 진짜 많이 그 책이 저를 제일 많이 생각하게 한 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그쵸. 지금까지 네. 내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흔히 언니 나이 때 이미 학교는 졸업하고 인생은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크게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저는 계속 저도 좀 지금 늦었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줬던 책이에요, 이게. 맞아요. 제 인생의 이막이라는 얘기를 40대에 그 이막이 시작이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앞전에 벌었던 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쨌든 유지를 못하고 그거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만약에 저희가 막 40대 뭐 이럴 때 이렇게 가치를 알고 했을 때 벌었다면 이걸 유지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 20, 30대가 경험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고 지금 이 40대의 그 1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그 10년이 앞으로의 저의 50대, 60대, 70대를 그 좌우할 거라는 생각이 딱 그 책을 읽으면서 딱 완전 딱 눈이 탁 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의 일을 했지만 그 앞으로의 또 이 40대의 10년을 내가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하게 된 책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 책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20, 30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가끔 보잖아요. 저는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거를 몸소 약간 느꼈거든요. 제가 20, 30대도 돈을 좀 큰 돈도 만져보고 뭐 작은 뭐 좀 실패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그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돈이 이제 항상 이제 저희 남편하고 얘기해요. 우리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남아있지도 않고 왜 그때는 그런 돈을 벌면 뭘 살려고만 생각을 했지 이거를 어떻게 지켜나갈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계속 많이 벌 줄 알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게 너무 어이없는 생각인데 저는 제가 그때 남편이랑 돈 벌 때 한치도 의심이 없어요.